오늘은 신촌 연세로에 접한 전층 근생 건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연세로는 홍익문고, 카페 미네르바, 독수리다방 같은 1970년대부터 운영했던 전통적인 가게들도 많고, 지금은 플레이버스나 박스퀘어, 파랑고래 같은 현재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나 시설물들이 혼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통적으로 연세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음식점과 주류점들이 몰려있고, 우측으로는 명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이 명물거리 쪽에 접한 근생 건물을 다녀오셨죠? 네. 이제 도로에 접한 건물이고 연세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물인데, 지하 1층은 재본소로 되어 있고 이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그러니까 단일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카페 베이커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빵이 중심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드셔보셨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카롱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 블로그상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네. 건물 개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182.2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연면적은 477.72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55.1평, 건물은 143.3평. 자주식 주차가 2대로 공부상에 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준공 건물인데 외관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내부도 가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단일 임차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또 보면 그 옥상에 중계기가 여러 개 포함되는데 이건 별도 수익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연 단위로 아마 계산이 되는데 부가세 별도로 해서 이건 추가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월 100만 원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연 1200만 원 네. 수익이 들어오네요. 네. 신촌은 예전부터 1970년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홍익문고가 워낙 유명하고요.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포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그 카페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드립커피, 원두커피를 사용해서 드립커피를 시도했던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속칭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혹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흔히들 평가를 하시는데,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은 상권을 고려를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상권은 뭐 죽었다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전과 같이 이제 호황일 때는 프랜차이즈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그냥 입점만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수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코로나 시국, 더 이상 변수가 아니죠. 이런 거를 제외하고라도 속칭 그 애니달길로 표현했던 각 자치구마다 많은 조성되고 있는 그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권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볼 데가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조성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다만 영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수는 그런 다양한 경쟁력, 경쟁 업체 또는 경쟁 상권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결책은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는 다시 살아나는 뭐 2호선 순환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모습이나 그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권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니까 막연한 기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신촌 같은 경우는 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점포들, 그리고 최근 트렌드 반영된 그런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이야기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상권들은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잘 자리 잡고 끊임없이 옛 추억들을 되살리는 분들과 또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하는 분들, 플러스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대학 상권까지 이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쪽은 당연히 약하겠지만은 유입되는 층으로는 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연세대 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셨는데, 겨울에 들어서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오후 2, 3시 때 가보셨는데 그래도 유동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은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물거리를 지나서 위치한 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흔히들 생각하게 되면 명물거리가 메인거리니까 요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여기는 유동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점이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찾아오는 곳으로 크게 타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연세대 방향에서 올라가는 유동도 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파생되어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수리 방향 쪽에도 일직선으로 그 이대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유동은 생각보다는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주변 거래 현황과 그 평당가는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50억이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81억인데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시지가가 꽤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가 보통 공시지가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배에서 2.5배 정도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하는데 2배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급매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급매인 것은 지금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이미 매입을 하셨다가 다시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네. 작년 매입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 금액은 77.8억 원인데 현재 매매가 81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가 4.6%를 더하게 되면 현재 매매가가 되는 거니까 예, 그 작년 취득가로 진행하는 급매 물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1년 전에 그 매가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평당가 1억 4,700이라는 건 주변 시세에 비했을 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물건이니까 적극 추천드릴 만한데 다만 한 가지 좀 짚어야 되는 거는 이 임차인이 나갔을 경우 왜냐하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을 재구성하는 데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가게의 매출 현황이나 주변 인지도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지금 베이커리 카페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많이들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꽤 이전할 생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로 제가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쪽 면에도 임대문이 뭐 통으로 저쪽에도 막 있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질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게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러나 지금 이 카페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항상 임대차는 재구성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이 베이커리 카페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 도로변에 접한 대지 55.1평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이 81억에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수익은 1,910만 원으로 2.9%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건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른 추가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빌딩을 읽어주는 빌딩에이스 빌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